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고소만 하면 뭐 저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안 갚았으니 이거는 애초부터 안 갚을 의사였으니 사기에 친 거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뭐 거의 99%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RC 조용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 뭐 주소와 연락처 같은 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지 우편으로 법원에서 송달이 가기 때문에 소장이,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 주소라든지 연락처 뭐 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경찰에서 일단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방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어떤 사람과 1, 2년 동안 동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다 못 갚았다 그러면 이게 다 사기죄냐, 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금액에 관해서만 뭐 돈을 안 돌려주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속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다 사기당했고 여기가 돈이 다 이만큼 뭐 거래가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기로 이 사람 고소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거 잘 안 받아줘요. 어디가 사기이고 본인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혐의 사실을 특정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제 고소장을 작성해서 이제 경찰서 이제 민원실에 이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단순 사기 정도가 아닌 강력 성범죄나 뭐 어떤 강력범죄 이런 거일 때는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항상 고소장을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만 해도 와서 잡아가잖아요. 돈 문제로 얽혀 있는 거는 경찰 입장에서도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자료에 기반해서 보기 전에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증거자료랑 같이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사건 절차가 진행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혼동하시는 부분이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내일 되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나를 조사하고 나쁜 놈한테는 모레 연락이 가서 조사를 해서 한 1, 2주 내에 사건이 끝나겠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고소장이란 거를 제출하면 긴급한 사건이 아닌 이상에는 담당 부서랑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데만 해도 평균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지나야지 경찰서에서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본인한테 먼저 연락이 오게 돼요. 피해자 진술, 고소인 진술하러 나오셔야 되니까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고소를 기다려왔고 급하니까 보통 빨리 받아요. 경찰관이 뭐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면 나가서 조사를 받고 옵니다. 고소인 조사를 이제 받고 나야지 경찰에서는 상대방 쪽에 이제 연락을 하게 돼요. 미리 연락을 빨리 해달라고 고소인이 부탁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쪽 조사를 받고 나야지 연락이 가게 되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바로 안 나가거든요.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면 억울하든 본인 입장에서는 이 고소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필요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자료 수집도 필요할 거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봐야 될 거니 자기의 조사 출석 날짜를 1, 2주 정도 늦춰달라, 한 달 뒤로 늦춰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찰 수사관도 요청은 받아주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 2, 3주 정도 지나야지 일단 피고소인 조사가 이제 진행돼요. 고소장 접수 시점부터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까지만 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를 하게 되면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양쪽 말을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불러서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도 모르겠다 그런다면 일단 양쪽 동의를 받아서 두 분 같이 나와서 대질 조사를 받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사기죄 같은 사건에서는. 성범죄 같은 사건에서는 그렇게 권하지를 절대 않는데, 그래서 뭐 양측이 동의하면 두 사람이 나가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질문을. 아니면 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한쪽만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뭐 2주, 몇 주, 한 달 정도 안에 자기네가 이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관이 봤을 때 혐의가 이제 인정된다고 하면 사건을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송치라고 해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죄가 인정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 처분을 하는 거니까 뭐 검찰청에다가 이게 죄가 인정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넘기게 되는 거죠.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서 다시 한번 기록을 보고 필요하다면 또 누군가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검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소 여부 결정, 죄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에 넘길지, 뭐 아니면 그냥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할지, 아니면 검사가 자기 딴에는 이건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것도 뭐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죄는 인정되는데 한 번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거고요. 이와 비교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죄가 인정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가 성립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민사상 돈 문제일 뿐이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경찰에서는 그냥 불송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건이 검찰청으로 안 넘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왜 경찰이 검찰에도 안 넘기고 무혐의 처분해서 불송치를 했냐? 그러면 내가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이제 그 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가요. 검사가 한번 다시 봤는데 그래도 인정 안 한다면 그냥 혐의 없으면 그 처분이 나오는 거고, 이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게 나오는 거고, 봤더니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검사가 또 기소 여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기죄 같은 사건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검찰 송치, 검찰 수사까지 해서 그 기소 여부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최소 석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어떤 뭐 마약 사건, 뭐 성범죄 사건 이런 거는 좀 빨리 진행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돈 문제, 긴 사기 사건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사건은 강력범죄니까 그런 건 빨리 진행되고요. 뭐 고소장 양식으로 딱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양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다면 이제 뭐 제목 고소장 이렇게 적고, 고소인 여기 저희가 이제 지웠는데 본인 이름하고 뭐 주소, 연락처를 적고, 그 밑에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변호사 대리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명은 이제 사기로 고소를 했으니 죄명 사기를 적어놨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으로는 이제 뭐 고소 취지, 고소 취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한다, 피고소인을 뭐 사기죄로 고소하니 뭐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 이런 게 내 주장의 제일 요지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고소 취지고, 고소 사실, 고소 원인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어떻게 이제 그 죄가 성립하고 어떤 자료들이 있으니 엄벌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이제 자세히 쓰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이 순서를 뭐 고소 취지, 고소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사기죄로 고소하니 해주십시오 하면서 쭉 써도 되고, 저희 사무실이 아닌 뭐 다른 로펌에서는 조금 다른 양식을 쓰기도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런 양식만 쭉 들어간다면 내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기죄라고 하면 돈을 가져가서 안 갚았다 사기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기망해서 나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 획득의 기회를 누구에게 제공해서 자기는 이득을 받고 나는 손해를 받고 결국 나는 속았고, 이 내용이 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저 사람과 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왜 인정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고소만 하면 뭐 저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안 갚았으니 이거는 애초부터 안 갚을 의사였으니 사기에 친 거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뭐 거의 99%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나서서 이런 진실을 밝히기는 그냥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가령 뭐 투자 사기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느 이 정도 이득금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고 투자 원금도 뭐 보장해 주겠다고 했을 때 투자수신법에 걸리는지를 논외로 한다면,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다 날린 게 사기는 아니거든요. 뭐 도덕적으로는 욕을 먹든 능력 부족으로는 핀잔을 받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졌다든지 금융위기가 와서 그래서 망했다, 돌릴 돈이 없고 뭐 이득금은 크면 원금도 없다, 이랬다고 해서 난 사기가 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행위 사실에 있어서 왜 이게 사기가 되는지 이런 거를 최대한 자세히 써야 됩니다. 고소 원인이나 그 사실에는 증거 자료들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소장을 낼 때 그냥 말로만 쓰면 안 되고 증거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왜 사기죄가 인정되는지. 물론 뭐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고소장을 일단 접수해 놓고 고소인 진술을 하기까지는 뭐 한 2, 3주 정도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소 보충서나 뭐 증거 제출서 형태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치면 일단 내가 돈을 보낸 내용, 이체증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저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카톡이나 문자 그런 거, 캡처 자료,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내용이 있다 그럼 그거 통화 녹음 자료. 통화 녹음 자료라고 하면 녹음 파일을 내면 잘 받아주지는 않고 공인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교부한 계약서나 뭐 이행증이나 문서가 있다고 하면 그 서류들도 다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고소장 내용은 고소인 입장에서 간결하게 써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저쪽에 할 말을 내가 굳이 쓰진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소장을 완벽하게 쓰려고 모든 자료들을 한 번에 다 첨부해서 완성도 높은 고소장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좀 없는 이유가, 상대방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기 전에 다 입수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낸 증거 자료들은 입수가 안 되고 고소장 원문은 다 그쪽이 가져가요. 실무상 좀 차이가 나는 게, 고소장은 저 사람이 정보공개를 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내가 고소장 바로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내는 고소
고소 보충서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서 같은 건 공개가 안 돼요. 패를 좀 숨기고자 하거나 내 고소 사실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소장을 일부러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쓰고 고소 보충서나 뭐 증거자료 제출서 형태로 자세한 내용을 왕창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저쪽은 고소장 정보공개 신청해봐야 한두 장짜리만 열람되니까. 최근에는 로펌에서 고소 대리를 할 때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장은 아주 간결하게, 그 다음에 필요 자료들은 보충서류 형태로 왕창.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되는데 조금 불리할 수 있는 반면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또 그게 약간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너무 간단히 쓰면 또 반려가 되거나 다시 보충해와라 이럴 수도 있으니 적절선은 지키고 최소한의 내용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실무상 보면 명백하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는 사건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라면 이미 신고해서 이미 상대방은 체포 구속돼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을 좀 애매한 사건들이 많아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제 고소장 내용에는 일부러 좀 간략하게 좀 저희도 적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들을 서면을 낼 때 자세하게 내용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장은 이제 원칙적으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되고 본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뭐 증인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실 확인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걸 다 적어서 그 사람 신분증하고 뭐 도장을 찍어서 경찰서에 같이 제출을 하는 거죠. 고소인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면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이제 소환해서 그 사람 진술도 받게 될 수 있죠. 내가 사기죄로 투자회사 대표를 고소했는데 거기에 뭐 직원이라든지 부동산 구매를 할 때 사기를 당했는데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쪽은 그 중간에서 그런 거를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실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 확인서는 안 써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들도 엮이게 될 수 있고 잘 안 써주려고 그러죠. 어쨌든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확인서를 써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제 사기죄 사건에서 아무리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변호사 상담을 꼭 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되는 고소 사건의 한 90% 이상은 실제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채무불이행이나 금전의 채권 채무관계, 대여관계에서 발생된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가령 뭐 내가 누구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돼도 갚지 않고 내 연락도 다 차단하고 받지 않는다니까 사기네, 나한테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고 한다 하면서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원칙상 문제이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절대 안 갚을 생각으로 나중에 절대 안 갚아야지 하고 갖고 가서 다른 데 쓰고 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냥 연락 안 되고 이런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가져간 건지 아니면 자기도 하다 보니 어려워져서 돈을 못 갚았다든지 자기도 지금 거의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사정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기죄 고소에 있어서 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제 고소인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 50대 50이라 그러면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오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때 무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뭐 상대방이 내 연락은 받지 않아도 경찰서 연락은 받을 것이고 막상 이게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판단돼도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을 소환 조사는 할 거잖아요. 아니 왜 돈 안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빨리 돈 갚고 변제하고 어떤 고소인 연락도 받고 잘못하면 당신 처벌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고 뭐 사건이 진행되면 상대방한테는 뭐 이게 대단히 압박이 될 수 있고 연락도 안 받던 사람들이 이제 경찰서 연락을 받고 나면 빌려간 돈 얼마 중에 얼마라도 갚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게 뭐 사기가 아님을 명백히 알고서 고소를 하면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 무고죄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피해자니까 경찰서에서 뭐 모든 내용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막 조사해주고 자료 확보도 하고 다 해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강력범죄 사건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사람과 사람과의 돈 문제나 재산 문제 싸움에 관해서는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 본인이 직접을 하든 뭐 변호사와 조력을 해서 고소인 측에서 자료 제출이나 증거 수집 이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와 일단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기죄 피해를 당해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할 이제 입장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YC와 상담하여 사건 대응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